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평과 플러스 알트코인에 따른 기회 포인트 몇 가지 또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추이의 수익률 분포들을 보게 되면 통상 2분기 때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3분기 때가 좀 안 좋았던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보게 되면 4월달에 약간 좀 아쉬웠지만 5월달에 어느 정도 이제 5월달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요 5월달이 좀 괜찮게 흘러가면 통상적으로 6월달도 나쁘진 않았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짝수회 때 기준점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자, 18년도 때 좀 안 좋았고 2020년도 때도 약간 안 좋았던 성적표가 거의 상반기 때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되었을 때는 대부분 회복이나 반등 추이가 좀 세게 나왔던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중에 22년도가 가장 성적표가 안 좋았는데요. 통상 이건 이어지는 패턴에 있는 악재가 연속적으로 터졌던 구간대였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었던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2분기 때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펼쳐진다라고 해도 6월 달에 대부분 두 자릿수 마감대는 거의 나오진 않았던 추이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해도 뭐 10% 초반대 내외나 또는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높은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3분기 때 추이가 훨씬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추이를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6월 달에도 여전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나머지에 있는 뭐 나스닥 지수 추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추이가 계속 이제 일간으로 보는 것보다 저는 좀 요즘은 이제 추세 기반으로 좀 보다 보니까 주간이나 이제 월간 추이를 좀 더 많이 보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간이나 월간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기관들이 오히려 여기서 좀 더 화력을 많이 내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요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기술주 중심보다는 배당, 그러니까 즉 지금의 이제 가치, 현금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약간의 이제 기술 성장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약간은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 추이가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다. 즉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더 올라가 준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따른 ETF 추이도 여전히 강력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ETF에 있는 자금 유입은 이번에 4월달 중심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략 성적표가 별로 좋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수가 좋아야 비트코인도 좀 좋은 형태를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좀 약했지만 6월 달에 이제 지나오면서 정말 계속해서 유입량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지 아닌지도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 동향을 또 보게 되면요. 유입량이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도 어느 정도만 선방을 해준다고 하면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이 기반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도미넌스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이 ETF 추이가 이제 좀 나와준다고 해서 이 도미넌스가 좀 많이 움직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의 도미넌스가 어떻게 이제 움직여 주고 있냐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이번 주까지도 비트코인 동향은 약간 좀 횡보하거나 힘이 없는 형태로 계속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기반에서 특징적인 요소로 약간씩은 펌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도미넌스 추이가 뭐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즘 이제 이더리움 ETF가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는 알트코인의 대부분 이렇게 성적표가 좋았던 이유도 이제 이 비트코인에 있는 마켓 거래 빈도를 보게 되면 마켓 거래 빈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 이게 도미넌스를 뜻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이더 기반 쪽이 좀 좋아진다는 거, 알트 쪽의 자금이 계속 갈 수 있고 특징적인 요소로도 볼 수가 있는데, 대다수 이제 알트코인들에 따른 도미넌스가 역대 이제 최저 평균치에 어느 정도는 도달했던 코인들에 있는 비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적 추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반등에 있는 추이만 좀 짧고 굵고 이렇게 좀 먹는 형태로 보는 건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도미넌스 추이에 있는 추이도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역사적 추이를 이제 몇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기관들이 아직 물량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자, 이 기간의 평단이 중요하겠죠. 평단을 볼 수 있는 건 이 진짜 뭐 같은 한국의 보수 아주 진짜 게으른 문화,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추이 때문에 아직도 티커명이 검색이 안 된다라는 마법 같은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 블랙록에 있는 첫 시작 최저점 구간이 22달러였는데 최고가가 1달러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통상 2월달 이후부터 3월달까지에 있는 요 시기 때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금 유입이. 그러면 3월 거의 초반대 중심 값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략 한국 돈으로 원화로 본다라고 하면 거의 9천만 원 초반대 정도에 있는 가격 거래 빈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50K 정도 왔다 갔다 뭐 한 정도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 기관들이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낮긴 했지만 기관들에 있는 수익률은 생각보다 많이 못 냈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간적 추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아직 물량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아무래도 이렇게 사이좋게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된다라고 해도 여전히 여기서도 이더리움 ETF에 있는 수급은 어느 정도는 충족하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직 기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아직도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에 따른 기간의 충족 요건에 있는 물량이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기관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건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항상 더 많이 올랐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자, 월간 데이터 추이를 보게 되면 월봉 때 어땠습니까? 한 달 정도 쉬어가고 2달 정도 연속적으로 쉬어갈 때마다 어땠습니까? 대부분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한 달 정도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런 추이에 따른 유튜버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들도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1000개 이상 지갑의 보유량이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ETF에 있는 물량이라고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요 물량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여전히 적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즉 적다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도 이제 자료에서 거래소에 있는 물량 추이를 보게 된다면 여전히 원래는 평균적으로 180만 개 정도 초중반 정도였는데 벌써 거의 15만 개 정도 대충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많이 빠졌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이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좀 많이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이에 계속 물량이 감소하고 이제 물량이 잠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호들러 애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도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수익률을 항상 챙겨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수익률
수익률 부분이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값이 아니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기관들은 아직 조금밖에 못 먹었으니 지금에 있는 추이로만 본다라고 해도 단순하게, 그냥 초단순하게 만약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6개월 추이에 있는 비트코인에 따른 성적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대충 한 90%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통상 반감기 이후에 시가총액이 커졌다라고 하더라도 마스터 플랜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론적 여지는 남아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자 빈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ETF에 있는 유입량은 그리고 기관은 그 영업 마케팅으로 인해서 계속 판매를 해주고 있죠. AP사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수요 요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단독으로 모아가려고 하는 쪽도 있겠고, 연기금이 모아가려고 하는 물량도 있겠고, 개인의 부자들도 모아가려고 하는 물량이 있겠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에 따른 수익률 부분에 따른 추이와 참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한 2억 명이 조금 더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장이 관심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식했던 사람이 이제 과거에는 코인만 했던 사람이 주식과 코인을 동시에 하는, 코인을 했던 사람도 주식과 코인을 동시에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 시점에서 알트코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알트코인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트윗에 있는 활동의 트래픽도 중요하는데요. 이제는 레딧 쪽에 있는 관심도가 훨씬 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딧에서 밀어주었던 코인들이 요즘 더 성과가 좋았고요.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레딧에 있는 움직임을 좀 더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 이때까지 레딧에서 나왔던 내용들, 주식들도 밈 주식 애들도 많이 올랐고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레딧이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상장도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동향 추이도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건데, 가는 놈만 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더 유망했던 코인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다. 그리고 한 구독자님께서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언제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이 구간대에서도 저는 그래요. 여전히 괜찮은 가격대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가격적 추이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직도 못 모았던 분들은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간다고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고, 더 좋은 수익률도 같이 챙겨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알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부분에 따른 추이도 그 기반에 있는 마켓 추이에 따른 영향성 때문이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즌이 짧고 굵고 임팩트 있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디파이가 점진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건강적 추이로만 간다라고 해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요, 디파이 추이도 요즘 다시 이렇게 폴짝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